네, 끄떡없는 우병우. 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은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소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우병우 수석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장난하는 거냐,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다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이 우병우 민정수석도 임명을 했고 네. 또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감찰관 이석수 그러니까 감찰관을 또 임명을 했는데 네. 그 임명한 두 명을 이제 검찰이 동시 수사라면 이거는 정말 그 인사란 대통령 얼마나 이게 망신이냐 이건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야당에서 계속 내놨던 논평들을 지켜보면 네. 아니 이 사안의 본질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히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주 어찌 보면 쟁점인데 네. 왜 갑자기 본말이 전도돼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또 누설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지금 뭔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런 워딩을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조롱 섞인 비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석 아무리 공세가 있어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검사 시절에서도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기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3가지 관점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우병우 수석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검사였다고 합니다. 자, 황성준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때 수재 소리를 뭐 아마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초,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에 들어가갔고요. 그야말로 서울법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다가 대학 시절에 고시에 딱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 승진하는 게 또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시험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나이에 비해서 웬만한 자기 동기들은 다 후배고요. 네. 조금 선배들도 다 후배가 돼버렸죠. 검사 쪽으로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 시절에 굉장히 뭐 능력을 발휘해갖고 이제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냥 날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꼭 우병우 이 수석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보면은요. 네. 후배들은 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멋있는 자신의 롤 모델이라든지 또 자기를 돌봐주고. 그런데 네. 동기들이 볼 때는 좀 얄미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다음에 들리는 뭐 이야기 들으면은 저 심지어는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법대 84번들이 모여서 먹는데. 서울법대 84.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자기 동기라 그래갖고 이제 병우야 그리고 누가 그랬더니 네.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사시 선배인데.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니라 검찰에서는 자기 부하죠. 검찰에서 후배인데요. 부하인데. 부하죠. 그래갖고 머쓱했다 그러면서 네. 뭐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다고 법대 84번 한 명이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우병우의 자존심이 강한 캐릭터 때문이다. 네, 우병우 수석.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입니다. 우병우도 두려움이 있을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네,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네. 우병우 수석도 과거에 이제 특수통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 기억하시죠? 그럼요. 최초에 나는 그냥 내 돈 주고 투자했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점점 바뀌어가면서 계좌 추적하고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이 완전. 혹여 내가 이 민정수석이라는 이 타이틀을 버리고 자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진경준 검사장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율사시니까. 이제 언론 유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언론 유출 대화록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국기문란이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을 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대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우병우 수석 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네. 그리고 기업들까지 심지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만 쭉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정수석실이나 민정수석에서 뭔가 압박을 가했다. 이거 사실 규명해야 될까요? 하면 그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까지 직권남용 아닌가요? 지금 하게 되면 저게 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그 언론에 이 유출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네.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고 굉장히 있죠. 그 격앙된 반응을 내놨던 게 네. 저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특별감찰 대상이 아들의 경찰청 운전병 특혜곡에서 거기서 이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회사 정강에서 우병우석이 뭐 일정 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만이 특별감찰 대상이라는 거는 특별감찰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첫날 나왔어요. 다 나왔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그럼요. 누설이 아닙니다. 네. 쭉 하다가 19일날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 거,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무언가 좀 아래를 압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청와대를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 아들 불러서 참고인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 이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위선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소환해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우병우 수석이 정관과 관련해서 뭔가 회계자료를 내달라니까 회계자료도 안 나오고, 그렇죠. 경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 차량 관련해서 리스 회사에 문의라니까 영장 갖고 와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토로한 거거든요. 그 실제로 정황이 사실이라면 사실 더 문제가 돼야 되는 건 이석수 직권남용이 특별감찰관의 더 추가될 말보다는 수도 있을 것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병우는 바로 마지막 키워드, 바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굳건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요, 박 대통령한테 우병우 수석이 강하게 나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있으면은 더 이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석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도 이렇게 본인이 버티니까 일단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황성준 의원님, 자, 이 박 대통령 어떻게 이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를 어떻게 거취를 정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박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뭐 계속 우 수석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앞서 뭐 자존심 두려움 얘기했지만요. 뭐 박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신다면야 뭐 아마 우병우 수석이 자존심이 강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물러나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박 대통령의 결심 여부인데요.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병우 수석을 내치면은 그야말로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내치는 꼴로 보인다. 네. 그런 모양새가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국정 하반기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지금 민심은 좀 다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고개를 크게 끄덕이신 이정훈 의원님, 안보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탑10에 많이 출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정훈 의원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